14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국세기준법 제7장 심사 심판이고요. 심사 심판은 제1절 통치, 그 다음에 2절 심사, 3절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로는 주로 나오는 부분이 제1절 통치기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칙 한 2년에 3년 단위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52조는 불복이 나오고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꼭 그 심사 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걸어라 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57조는 심사 청구 등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심사 청구라든지 이제 그 불복을 진행하면 우리 이제 고지받은 세금 있잖아요. 고지받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혀 그거 관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행을 하는데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불복을 하려면 미리 세금을 내고 납부하고 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이제 불복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심사 청구 등의 집행에 미치는 효력은 전혀 없다는 거고. 58조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 질서권은 이제 간단히 나옵니다. 그다음에 59조 대리인, 그다음에 59조 2 국선 대리인, 60조 불복 방법 통지 이런 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부분 55조부터 57조 내용이 좀 중요한 겁니다. 제2절 심사는 이제 절차고 심사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심사 심판이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이제 그 결정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부과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내기 싫거나 이제 잘못받은 부가 잘못된 거다 할 때 어디로 가냐면 이제 국세청한테 이제 바로 갈 수가 있고, 국세청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세심판회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심사는 국세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이 뭐 하는 데냐면 우리한테 이제 세금 내라고 처분 내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처분 내렸는데 우리한테 그쪽한테 다시 잘못했어, 니네들이 지금 잘못한 것 같다는 안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 쪽에는 잘 안 가고 조세심판원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갑니다. 조세심판원 쪽으로 가고, 조세심판원은 누구 밑에 있냐면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있어서 그나마 이제 그 부과한 데하고 약간 그 객관적으로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가면 이제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것이 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한 문제도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사는 잘 안 나오고, 그 심판 쪽에서 가끔 나옵니다. 심판 쪽에서 이제 그 78조 결정 절차, 79조 불구 분리, 분리 변경 금지, 87 결정 효력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로 절차입니다. 절차. 그래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요 앞장에 이제 우리 이제 국세 상호 관련된 국세청 자료 가면 자료가 다 나오는데, 우리 이제 그 7장 심사 심판에 대해서 전반적인 요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복을 하면 우리 납세자는 억울한 그 부과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조세를 이제 소송을 걸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소송은 이쪽이 가는 거고, 우리 이제 세무기 때문에 세무는 약간 전문적인 거잖아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판사님들이나 검사님, 뭐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세법 전문 분야를 다루는 분들만 이제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 그 외 부분들은 그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행정소송 가면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행정소송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앞서 뭐 감사원 심사청구랑 심사청구, 심판청구 일반적인 거를 이제 거치라는 우리 이제 불복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처음에 이제 부과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할 수 있고, 이 신청에서도 뭐 자기 청구 주장이 안 먹혔으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심사 청구는 따로 있고, 감사원 심사 청구는 우리 이제 처분 내린 데가 이제 공무원 때문에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심사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 5화입니다. 5화.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거고, 감사원 심사 청구에서 뭐 잘 안 됐어요. 그럼 심사 청구 가야지. 심판 청구 잘 안 됐어요. 심사 청구 가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거고, 뭐 옆으로 가거나 뭐 뒤로 가거나 뭐 그런 거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걸 허용해주면 계속 하겠죠. 계속. 당연히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는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요 이의 신청은 임의입니다. 임의.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은 바로 이제 나한테 이제 처분 내린 그 세무서장한테 이제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내린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 해봤자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이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 왜냐면 부가라는 것들이 뭐 알겠지만 공무원에서도 이제 승인 이제 일단 맨 조사관이 조사가 나온 다음에 그걸 부과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리뷰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세무서에서 그 마음대로 이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거친 겁니다. 리뷰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 내봤자 뭐 진짜 단순 오류 아니면은 자기네들 실수를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신청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청을 이제 한 다음에는 요 결정 통지 받아서 이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거친 국세청장에게 하는 거고, 세무서장 거쳐 이제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고, 여기는 심사청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장 밑에 있는데, 밑에 청장이 돼서 국세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고, 국세심의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실제 결정은 이제 국세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은 이제 조세심판원장이 이제 짱인데, 국세청장하고 여기 이제 거의 똑같은 짱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심판원회라 또 회의가 있어요. 여기는 심사위원회가 있고, 여기도 이제 심판회의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하면은 국세청장 알려줍니다. 그럼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거고, 조세심판원 쪽 심판청구는 심판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그 회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원장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큰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옵션이다. 그 다음에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했는데 안 먹겠다. 우리 청구인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뭐 30일, 60일, 20일, 90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일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상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통칙 보겠습니다. 통칙 보시면 제일 55조 불복인데, 언제 불복하냐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법들은 세법에 따른, 이 법이라는 건 국세기용법인 거고, 세법에 따른 처분입니다. 처분. 신고가 아니에요. 처분이니까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부터 처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는 뭐냐면 조세범 처분, 통보 처분 당연히 이건 할 수가 없고, 세법에 따른 가치로 부과처분 당연히 못하고, 보시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 개 있었잖아요. 감사원 청구, 심사청구, 심판청구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받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중에서도 일부는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복을 할 수 있는 적극자라 그러는데, 청구 적극자가 좀 넓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복 청구권자, 네, 당연히 이제 직접 상대방, 납세자. 납세자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런데 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이제 물적 납세 의무자.
이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보증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이제 납세 의무자, 좀 예전에 이제 기억이 참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 이 사람들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관련해서 이제 원천징수 이제 납부 의무자가 있고, 원천징수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의무자가 이제 상대방이면, 원천징수 납세 의무자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법인세법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연대 납세는 아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불복은 언제냐면 통지서를 받은 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자지 납부한 자가 아닙니다. 납부한 자. 통지서를 받은 자. 납부 여부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납했는지 여부 관계 없고, 통지서를 받은 2차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 의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람들도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앞서 이 신청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옵션입니다. 옵션. 이 신청은 옵션이고,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한 심사 청구 세 개 중 하나는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있고, 감사원, 심사 청구, 심판, 여기 소송이 있는데, 심사 청구에서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억울해. 그러면 심판 청구를 가거나 심사 청구를 못 간다. 아까 이제 세 개 중 하나만 꼭 할 수 있고, 앞으로만 간다. 이 얘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이제 제조사 결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 청구나 이제 심판에서 예를 들면 뭐 추계 조사로 해서 이제 납세자한테 이제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질 조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실질 조사로 해서 재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재조사를 처분하는 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조사 결정을 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 그 다음에 네,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거 갖고 이제 말쟁이 갖고 이제 변호사라든지 이제 소송 쪽에서 이제 장난치니까 그 법조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나 여기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 신청하고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옵션이니까, 이 신청, 이제 심사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청, 감사원, 이 신청, 뭐 심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뭐로 보냐면 심사 청구, 둘 중 상위 레벨이 이제 심사 청구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또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할 수가 있으면 먼저 한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날짜 있으면 모든 게 다 똑같으면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네들이 더 객관적이고 더 유리한다고 이제 납세자한테 유리한 걸 이제 법조문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 해봤자 소용 없으니까 심사 청구로 인정하는 거고, 심사 청구하고 심판이 동일한 날짜에 같이 했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유리하니까 심판 청구로 본다는 겁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1심, 2심, 3심인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앞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러는데 소송하기 전에 이런 심사 청구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하소. 얘는 요 세 개를 또 거치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민사가 가는데, 민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법원을 가는데, 그 세무 관련된 그 소송은 이런 그 우리 국세청이라든지 이제 조사심판 쪽에 먼저 꼭 거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납세 우리 국세청이 먼저 니네가 잘못한 것 좀 있으니까 납세 대책 한번 생각해보고 자체적으로 한번 고쳐봐는 거고, 그다음에 이 소송 자체가 이제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거 하기 전에 먼저 진짜로 법 쪽에 쪽은 이제 세무 관련된 전문가가 좀 풀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이쪽에 진짜 전문가들 많은 그 국세청 관련 국세 심사하고 조세 심판하면서 받아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처분청에 이제 우리 이제 신청했는데 여기 뭐냐면 이 납세자가 이제 심사 청구를 신청한 거예요. 심판 청구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이쪽에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 안 해준 거예요. 결정 안 해주면 처분이 없으니까 소송하려면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처분을 받아야지 소송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처분 안 해주니까 내가 빨리 소송하고 싶은데 소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도 결정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기한이 지나면 이제 처분 받은 걸로 치고 소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심사 심판은 그 법 조문 자체 취지가 납세자한테 약간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로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56조의 그건 다시 또 계속해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는 심판 청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 기한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사 청구 등 집행에 미치는 효력 보시면 이제 해당 처분의 집행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복을 진행하려면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 나중에 이제 그 청구가 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라든지 이런 거에 유리함에 서 웬만하면 불복하시려면 세금 납부하고 진행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관계 서류 열람 및 의견 진술 당연히 줘야죠. 그다음에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일종의 이제 우리가 소송 재판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류도 열람할 수 있고 의견 진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 소송에서도 대리인 있듯이 우리가 이제 불복 심사 청구라든 심판 청구할 때도 대리인은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자격이 있으면 대리인 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사 대리인을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액인 경우에는 우리 배우자, 사촌인의 특수관계자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또는 청구에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리는 다 할 수 있다. 대리는 다 할 수 있다인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대리는 모든 행위인데 본인을 위한 본인의 플러스되는 유리한, 당연하죠. 대리는 본인의 유리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만이라는 게 뺀 이유가 신청 또는 청구에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내가 억울해서 한 건데 취하했어요. 그럼 처음에 이상하잖아요. 이건 불리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불리한 거는 특별한 위임 관계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유리한 걸 뭐든지 할 수 있다. 불리한 거는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계약서도 그렇게 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선 대리, 일반 그 사설 대리는 못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돈이 없어서 그 불복을 할 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국선 대리인도 우리가 그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소액인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불복 방법의 통지, 불복 방법 당연히 통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내용을 적어야 된다. 많이 어려운데 잘 보세요. 처음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 법으로 이제 그 법이라든지 뭐 서류로 다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요즘은 또 정보통신을 다 많이 하니까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구 기간은 이제 심사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어 안 되면 90일. 똑같습니다. 90일. 일반적으로 90일입니다. 90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결정의 통지 받지 못했으면 그 기간이 지났으면 할 수 있다. 똑같은 거고.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나 좀 양이 많아서 지금 중요한 거는 통칙이고 지금 부분은 이제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나가는 겁니다. 심사 관련된 청구 절차는 우리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정에 해야 된다.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정에 해야 된다. 순서를 정해준 거고요. 국세청정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정에 할 수 있고 국세청장한테 하면 국세청장 당연히 세무서장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해관계자가 이제 납세자, 세무 관련 세무서장, 국세청장 3명이 되는 겁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청구서에 보죠. 청구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납세자 쪽에서 불복할 때 청구서를 내는데 그 검토해도 뭐 빼먹을 수가 있어요. 빼먹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청구서가 미비해요. 미비하면 어떻게 하냐? 뭐 카카를 할 수가 있는데 미비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사 심판은 납세자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이제 법정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미비하면 그 직권으로 경미한 거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이제 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한테 좋은 거죠. 고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청구서가 미비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비하면 안 되죠. 미비하면 이길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증거 서류 또는 증거물 당연히 제출해야죠. 그다음에 결정 절차. 국세청장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심사 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해서 국세청장이 결정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심판청구와 다릅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 원장이라고 짱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 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데서 그 회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사하고 그 심판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요즘에 이제 하도 요즘에 공개가 많이 되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상식적으로 좀 공개되는 게 상식인데 국세심사하고 심판은 공개하지 않는다. 거고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다. 네, 결정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각하였습니다. 각하. 이거는 형식적으로 요건이 안 갖춰지는 경우 각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내용도 안 보고 바로 이제 각하 처리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심사 제기한 경우 이거 하지 말랐는데 행정부고 청구관이 지간 후에 청구된 경우고 보정기간에 보정 요청인데 보정 안 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거고. 두 번째는 기각. 기각은 이제 청구서 납세자, 청구자인데 청구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 뭐 이렇게 해서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증거죠. 납세자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입니다. 인용은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결정, 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 결정을 한다. 보통 인용이라고 표현하는데 납세자가 이긴 겁니다. 납세자가 이겨서 이제 국세청은 잘못한 거, 국세청이 이제 부가 잘못된 거였으니까 요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은 이제 받아들여서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수용해야죠.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개인은 아까 이제 감사원, 심사, 심판 요 세 가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납세자가 졌어요. 소송 가면 됩니다. 또 납세자는 기회가 있어요. 소송 가면 됩니다. 소송. 근데 이런 우리 행정관청이 진 거예요. 심사에서 청구서가 인용이 돼서 이제 국세청이 진 거죠. 그러면 국세청은 요 심사 내용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어요. 이쪽으로 못 가고 국세청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 납세자는 지면 가면 되는데 국세청은 지면 갈 수 없고 자기가 한 걸로 고쳐야 됩니다. 요게 차이점이 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왜냐면 소송 가면 소송 가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이 있는데 소송은 좀 다르잖아요. 소송은 국세청이 졌어요. 국세청이 여기 항고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소송은 1, 2, 3심은 여기서는 이제 지면은 또 상급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조세 관련된 심사하고 심판은 국세청이 지면 게임이 샷입니다. 게임세. 그래서 이 케이스가 불법에서는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심사 심판에서 끝나는 케이스가 제일 좋은 케이스고 소송까지 가면은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구 분리의 분리 변경 문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판과 똑같다. 그러면 심사 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령 결과가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불리한 걸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제 그래서 왜냐면 이게 더 나쁜 걸로 때리면 누가 심사하고 누가 청구하겠습니까? 납세자가 더 나쁜 걸로 했는데 이거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불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요 심사 심판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문이 많이 가고 있다. 그런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의시청을 보겠습니다. 이의시청은 실제 제2절 심사는 심사 위주로 되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감사원 심사,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 심사, 조세 심판원 심판 이렇게 크게 세 분류가 있는데 이의시청 있고 이의시청은 요 61조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별로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세무자 하거나 세무자 거쳐 관련 지문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의시청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의견을 주고 의견을 이제 국세청정에 주면 이제 국세청정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심사위원회를 국세청 밑에 둔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조세 심판원 보겠습니다. 조세 심판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있고,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제 부가 결정하는 데하고 독립적인 기관이라서 조세 심판원 쪽에 우리 심판 청구하는 게 약간 심정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임하고 비상임 조세 심판관이 있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고, 중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좀 아셔야 될 거는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의 조세 심판관, 원장이 있는데, 원장은 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임하지 않고 임기가 정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조세 심판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중임할 수가 있지만, 원장은 임기 정해하지 않는다. 이거 있고. 그다음에 청구 기간은 계속 내기 때문에 90일 이내. 똑같습니다. 90일. 네, 청구 절차는 심판 청구서를 처분을 하거나 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 심판위에 제출해야 된다. 조세 심판 원장이나 세무서장, 우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경우 심판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 심판 원장에 송부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니까 세무서장 이쪽에 알려줘야지 그런 거죠. 네, 조세 심판 원장은 조세 심판 청구서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부분을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 송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심사는 이제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납세자,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장, 국세 천지행이 되는 거고, 심판은 주인공이 납세자, 그다음에 조세 심판원, 그다음에 이제 관할 세무서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의 자료를 주고 받아야지 앞으로 이제 그 납세에 대한 우리 불복 과정들이 토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심판원에서 세무서장이 알려주면 세무서장은 그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주는 겁니다. 주는 거고, 안 줄 수도 있죠. 안 줬으면 무시하면 되는 거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 심판정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또 심판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다 알려줘서 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죠? 당연히 대응하려면 알려줘야 되죠. 세무서장이 답이 없으면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답변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 안 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 심판 청구를 보시면 빨리빨리 조세에 대한 이슈가 처리돼야지, 뭐 누군가 답변 질질 끌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돼요. 법조문에 이제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빨리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질질 끌려고. 그러면 이제 앞에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근데 세법 보면 안 주면 그날로 종료된 걸로 보고 진행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서류, 증거문항 아까 심사에도 나왔었고 똑같은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이고, 조세 심판관 회의, 조세 심판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심사는 우리 심사는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거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거고, 조세 심판관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차이가 났습니다. 조세 심판 원장은 조세 심판 청구를 받으면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 조세 심판관과 그다음에 배석 조세 심판관 2명 지정해서 조세 심판관 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각하를 할지 기각할지 뭐 인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똑같이 조세 심판관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는 인증은 공개할 수 있다. 이건 똑같죠. 이제 조세 심판관의 제척 회피, 이거는 아까 이제 국세심사위원회 잘 안 보였었는데, 제척과 회피는 제척은 우리 조세 심판원에서 이제 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심판관 하면 안 되겠다. 심판 과정부터 제척 빼는 거고, 제외시키는 거고, 회피는 이제 조세 심판관이 자기가 이제 회피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회피하는 거고,
심판관이 능동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심판관이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피라는 게 있어요. 기피. 기피는 청구인이 하는 겁니다. 청구인이 신청하는 거. 청구인이 조세 심판관은 내 관련된 사건에서 약간 이상하게 할 것 같아. 뭐 그러면은 이제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피는 청구인이 하는 거고, 제척은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고, 회피는 내가 조세 심판 자체가 능동적으로 이제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척 회피 기피가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이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사건의 법률과 분리. 조세 사건이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고, 그다음에 조세 사건이 뭐 이런 겁니다. 하나의 법조문을 잘못 적용하면 A라는 사람만 잘못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관련된 사건이 많아서 그 소송이 하나 일어나면 그 비슷한 법조문을 적용한 납세자를 우르르 일어나요. 그래서 사건이 많아서 이제 사건 변화과 분리를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질문 검사권, 조세 심판관에는 이제 조세 질문 검사권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습니다. 네, 조세 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대해서 조사 및 심리 결과 가세 형평을 고려해서 자유심증으로 사실 판단한다. 많은 권한을 준 거죠. 이게 뭐 법 규정에서 이제 어떤 틀 매뉴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해 준 겁니다. 장점이다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결정 절차입니다. 조세 심판장이 심판청을 받았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 심판관 회의가 결정합니다. 이게 국세 그 심사하고 다른 거죠.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거고, 심판은 조세 심판관 회의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관 회의가 결정하는 거고, 다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주심 심판관이 심리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고, 얘는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고, 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안이 좀 떨어지면 개인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하는 경우는 합동회의. 대법원에 보면 전원 합의체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뭐 중요한 사건들을, 이벤트들은 이제 전원 합의체 하듯이 이제 조세 심판 것도 뭐 중요한 것들은 합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심판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 주심 조세 개인이 하는 거고, 엄청 중요한 거는 합동회의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 불구분리하고 분리변경금지는 아까 심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패스하고, 결정 효력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의미가, 관계행정청은 이 사람 그 심판이라든지 심사에 그 결정을 불복할 수 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세자가 이기면은 끝난 거예요. 그 사건은 끝난 거고, 더 이상 그 국세청이 소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소송으로 못 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에서 중요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심사와 심판, 이제 심사 심판에서 이제 불복, 통칙, 제1절 통칙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거기가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2절 심사와 제3절 심판은 그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서도 이제 문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수험생을 가려달라고 했겠죠. 어떤 사람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하는 뭐 이런 거죠. 차별화 두려고 하는 거고, 뭐 어렵게 내지 않아요. 제2절 심사하고 제3절 심판에서 어려운 점을 갖고 오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제 알고 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안 했냐 구분하려고 하는 거고, 이 표는 이제 이심청하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 개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보시면 불복의 대상은 똑같고 청구인도 이제 똑같습니다. 청구기한도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처분이 있은 것을 또 안날부터 90일인 거고, 처분이 있은 것은 안날 또는 이심청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하나 추가됐으니까. 왜냐면 납세자는 이 시점 바로 할 수도 있고 이 시점 거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피청구는 세무서장하고 지방국세청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세심판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조세심판 홈페이지 가면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심심할 때 조세심판 홈페이지 가면 이제 결정문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네, 절차 임의성은 이제 이 시청 임의인 거고, 심사청하고 심판청구는 선택 필수죠. 감사원 포함해서 세 가지 하나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집행과의 관계, 집행에 아무 영향 없다. 집행을 그대로 진행한다 하는 거고, 고정기간은 20일, 심판청구만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청구 시 세무서장을 처리하는 7일 이내에 청구하고 똑같죠. 10일의 답변서를 청구하여 조사심판에 송구해야 된다. 청구인의 심리상 권리는 자료 없는 의견이 있을 걸 똑같고, 사건의 병합과 심리는 그 심판청구는 사건의 병합과 심리를 하는데 여기는 이 시청 심사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각 세무서장 관할 단일하고, 얘는 좀 국가, 얘는 큰 범위에요. 얘는 국가하고 지방세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바쁩니다. 바빠서 이제 하나하나씩 할 수가 없는 동네고, 증거서나 증거물 제출 똑같고, 뭐 크게 이제 다르지 않고, 심리 방법이 여기는 규정이 없고, 여기는 자유심증주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규정이 있고 없고 차이지, 뭐 이렇게 이해를 안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질문 검사권이 여기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약간 법정 문제 다루는 거는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서, 보통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심정적으로 조세심판원 쪽으로 우리가 심판 청구를 많이 합니다. 결정 기간은 이제 보시면 이제 청장이 결정하는 거고, 여기서 청장이 결정하는 거고, 여기는 청장이 결정하는, 여기는 원장이 짱이 하는 게 아니라 회의가 결정하는 겁니다. 차이점이죠. 차이점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고, 그다음에 결정 기간은 1900부터 30일, 예지 60일, 총 90일이네. 결정 범위는 이건 또 똑같습니다. 불구분리, 해당 것만 다뤄야 된다. 분류 납세자한테 청구한 원래의 당초 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처분하면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행정시법권 규정 중은 행정시법권 15조를 중요해서 행정시법 전체주입니다. 그래서 얘를 꼭 하고 그래 행정소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